안녕하십니까. 키스톤 플레이 2024 팀별 시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SSG, 지난해 정규 리그 3위를 차지했고요. SSG와 삼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긴장되네요. 긴장을 하셔야죠. 네. 네, 신중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신중한 거보다 네.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후배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제가 SSG를 뭐 거의 14년 이상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보도 담당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SSG는 안 놓고 있어요. 네, 안 놓고 있고 네. 인정을 받고 있고. 네. 네, 제가 뭐 작년에 이제 뭐 단독 기사도 뭐 결국 SS 단독은 정세영 아닙니까? 네. 아니 뭐 팬들이 그러는데 뭐 네. 제가 SS 나와갖고 네. 정세영 기자가 힘 빠졌다 뭐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던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뭐 정 기자님한테 뭐 단독 안 줬어요. 한 번도 안 줬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네, 제가 머니볼만 좀 몇 번 그리고 출연했지. 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을 때는 모른 척을 하세요. 모른 척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고 꼭 네. 그 앞에 붙이니까 그거 쓰면 이제 둘의 관계는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제가 뭐 유성규 단장만 있는 거 아니고요. 저도 정세영 기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어요. 네, 저도 많아요.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뭐 오늘 한번 진지하게 뭐 SSG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SG가 올해 지금 전력 평가를 보면 이 전문가들이나 기자 현재 이제 담당 기자들마저도 SSG가 이제 3강 그러니까 우승권 대권 도전하는 전력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SSG 제가 먼저 시작했던 이야기가 뭐 나이 선수단 나이로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은 이야기 먼저 들을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코칭 스텝이 이게 좀 변수가 좀 많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SG가 SK 때부터 네네네. 이제 코치들이 그러니까 SK 출신 이제 코치들이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있으면서 네. 이제 선수들이 이 선배 코치들한테 막 의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상황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끈끈한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네네네. 근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시즌 끝나고 코칭 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천지개벽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팀 같이 보일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체감하는 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여기에다가 이게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코칭 스태프가. 예. 네. 뭐 감독도 초보 감독이고, 그 다음에 코치들도 주요 포스트에 있는 뭐 투수 코치, 타격 코치, 뭐 수비 코치 대부분이 지금 네. 경험 있는 코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석 코치 같은 경우도 감독이 아무리 이제 단장 출신이고 한다고 해도 감독은 처음이잖아요. 단장하고 감독은 완전 다르거든요. 포지션이. 네. 근데 초보 감독인데 초임 감독인데 그러면 수석 코치가 조금 이제 감독의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코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수석 코치도 처음이잖아요. 송신영 수석이. 네. 그러니까 수석을 처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투수 코치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코치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승훈 감독의 이제 후배잖아요. 네. 현대 유니콘스 후배.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합도 조금 좀 우려가 되고. 근데 얼핏 보면 야수 출신의 감독이 투수의 코치, 수석 코치를 안 치는 거 좀 그런 조합은 여태까지 좀 있었잖아요. 그거는 좋은데요. 네. 경험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팀이 위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네네네네. 반드시 오는데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누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독이 됐든 수석 코치가 됐든 뭐 파트별 코치가 됐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볼 때 다소의 이질감도 있는 데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 코치가 아닌 데다가 지금 이제 코칭 스텝이 좀 경험이 없다는 거. 그럼 사실 지금이야 좋죠. 시범 경기 때까지는. 3월 23일 개막하면서부터는 이거는 뭐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반드시 위기가 오거든요. 그 반드시 위기가 올 때 그런 거를 누군가가 딱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보이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하나만 꼽자면. 하나만 꼽자면 네. 저는 가장 큰 변수는 부정적인 포인트에서 가장 큰 변수 불펜칭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특히 서진영 선수가 지난해 결국 세이브왕을 차지하면서 팀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올해도 서진영 선수가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살짝 좀 들어요. 왜냐면 서진영 선수가 그때 이제 좀 하드한 상황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타이트한 상황에서 좀 많이 나와서 지금 좀 팔 자체도 좀 약간 걱정이 될 수 있는 많이 이제 던졌다는 의미죠. 하드한 상황에서 나와서 던졌다는 점. 이제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상황 그 불펜 투수들이 좀 많이 지켜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디다. 그래서 결국 SSG는 고효준과 노경훈이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한 점에서 불펜이 만약에 작년보다 서준영 선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이 팀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저도 뭐 선수단의 변수를 꼽자면 1번을 꼽는 건 불펜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진영 선수가 작년에 사실 커리어 하이급의 성적을 보였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서진영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노경훈이나 고효준 선수도 많이 던졌어요. 사실 많이 던졌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올해도 작년만큼의 그렇게 활약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보통 불펜 투수들이 전년도에 많이 던지면 다음에 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이도 있겠지만 그 세 명의 선수가 작년처럼 동시에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합 150이닝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근데 세 명의 선수가 다 잘해야 돼요. 지금 SSG는 못하면 다른 대안이 젊은 선수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조병현 이제 상무에 제재한 그 선수를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신인이라고 봐요. 신인을 계산에 넣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단장님도 많이 알고 SS도 많이 알고 저도 많이 알고 하지만 이 딱 눈에 너무 보이는 포인트가 딱 그런 코치진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경험이 너무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이 교체를 하는 게 코칭 스태프 인선인데 그렇지 않고 전면적인 개편을 했다는 게 선수들한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SS 타선에서 그래도 좀 힘을 보탰던 최주환 선수 이탈한 거 이런 것도 좀 저는 큰 위기 포인트인 것 같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최주환 선수가 20홈런을 치면서 좀 이렇게 중요할 때 또 홈런 쳐준 것도 여러 경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이게 빠지니까 최주환 선수의 역할이 물론 이제 그 자리를 전희상이나 고명준 선수가 메워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신인급 선수를 계산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변수 내지 미지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SSG는 단장님이 항상 얘기하시고 있는 포인트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는 다 좋다. 기대가 지금은 10개구단 다. 근데 SSG는 지금 덕어 선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한 경기만 나왔잖아요. 네, 한 경기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내려온 선수인데 오히려 엘리아스 선수가 1선발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작년에 뭐 안정적이었잖아요. SSG가 결국 잘했을 때 성적을 보면 확실한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있고 그 기세로 올라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올해는 저는 다 고만고만하다. 투수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저희 부정적인 요인만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있죠. 저는 뭐 모두가 SS 팬들이 모두가 기대하는 건 SSG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이 포수
야, 포수 한 명도 없어 우리는. 근데 지금 5명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물론 너무 5명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이지영 선수가 합류한 게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요. 이지영 선수가 사실 좀 저평가된 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지영 선수가 삼성에서 우승도 이끌었고 국대표 마스코도 꼈었고, 근데 이 선수가 좀 든든하게 좀 잡아주고, 또 김민식 선수 겨울에 그냥 진짜 SSG 가장 불쌍한 선수 한 명 뽑으라면 김민식 선수인데, 네. 김민식 선수가 이 절치부심 한번 보여주겠어. FA는 어차피 못 나갔지만 그런 둘이서 경쟁하는 여기에 지난 겨울 2차 드래프트에서 데려왔던 그 두 선수, 여기에 또 SS가 전략적으로 좀 키우고 싶은 조용호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 이제 포수 뎁스가 좀 든든하게 됐다는 것은 확실히 올해 전력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네, 저도 사실 이제 최조한 나가고 이지영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나머지는 전력은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보강도 없고 빠진 것도 네네네네. 없고, 외국인 선수는 뭐 계산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지영 선수의 존재가 최조한 선수 이상일 것이다. 사실 이지영 선수는 제가 그때 한국 시리즈 봤을 때 너무 괜찮게 봤어요. 사실. 그렇죠? 네, 정말 좋더라고요. 이 선수 정말 좋네. 그렇게 그게 뭐가 봤던- 무서웠다는 거예요? 방망이가 좀 매서운 거, 전체적으로 리듬도 따지고. 그거는 뭐 기본. 리드는 뭐 수비는 뭐 당연한 거고, 네네네. 송구나 뭐 다 좋은데 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하이타선 아니 이게 무서워. 나오면은 이게 공이 어디 갈지 모르겠어. 타구가 이게 네. 이게 보면 몸쪽에서 맞아도 라이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보면. 그러니까 되게 좀 까다로운 선수다 이 선수. 근데 이 선수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가 워낙에 좀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SSG에 있는 기존 포수들이 좀 이렇게 좀 영악한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순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지영 선수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못된 선수라는 뜻은 아니고, 누가. 이지영 선수가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영리한 선수일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될 거다. 이지영 선수. 네. 대신에 이지영 선수가 와서 조용우 선수는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보내라.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승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용호 선수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수는 2명 쓸 거예요. 2명 쓰는데 그러면 이제 좀 위기가 생기는 게 김민식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승용 감독은 조용호 선수에게 좀 많은 주문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조용호 선수에게도 기회가 좀 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즌 들어가면은 아니죠. 그래서 포수를 이렇게 막 기회를 주고 할 상황은 상황이면 아니다. 그 팀은 리베이징 모드 들어가요. 사실 포수는 그렇게 기회 주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단장님이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래도 SSG는 김강현과 최정이 있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잖아요. 둘 다. 네. 그래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SSG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5강 후보에 거의 안 뽑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7위 정도 뽑더라고요. 7위. 7위까지요? 7위 정도 뽑고 내부 평가도 그렇게 높게는 두지 않더라고요. 두지 않는데 저는 최정하고 김광현 선수가 건재하면은 기본적으로 5위를 갈 전력 아니냐. 근데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이건 5위가 아니고 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2명이 건재하면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투타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냥 S급이고,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조금 기량이 좀 떨어지겠지만 이 선수들이 건재하면 저는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전력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른 팀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저도 조금 흔들리는 게 시범 경기 하나를 보면서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생각보다 괜찮다. 저도 작년에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유현진이 와도
아이 그게 뭐 얼마나 올라가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얘기한 상당, 네. 뭐 LG, KT, 기아에 지금 하나에 네. 지금 두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딱 5강이 딱 이렇게 짜여져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SSG가 NC 뭐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보면 김광현 최정했으면 기본적으로 5위는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김강현 선수는 올해 보면 이 작년에는 좀 부침이 있었어요, 사실. WC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꺾이고 이제 여름에 질타도 한번 크게. 그거보다 루틴이 깨졌고. 네. 저는 그 중간에 여파 한번 크게 이제 혼났을 때, 그게 선수의 그 멘탈을 계속 좌우했다 보거든요. 사실 기자들과의 승리 뒤에 뭐 승리 투수가 된 뒤에도 좀 기자들하고의 좀 인터뷰를 좀 거절했던 모습도 있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 선수가 과거에 김강현 선수 하면 내가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고 좀 뭔가 좀 숨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이고 다시 말씀한 대로 이제 뭐 루틴대로 지금 했고, 저는 김강현 선수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 유현진 선수가 왔잖아요. 한 살 많은 형이지만, 그리고 한번 야 유현진 왔어? 너 잘하지? 잘하는 선수 선배님이지. 나도 한번 보여줄게.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투수 유현진과 함께 나도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줄 거라는 그런 전투력? 그게 분명히 김강현 선수, 제가 아는 김강현 선수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고, 또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홈런 뭐 거의 깬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 물론 최정 선수는 그런 게 걸려 있으면 또 꼬라보고 그거보다 최정 선수가 FA가 이번에 하면 올해 끝나면 FA잖아요. FA가 벌써 6년 끝났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FA인데 맞네. 세 번째잖아요. 앞에 두 번이 FA를 앞둔 해 성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또 작용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단장님이셨으면 최정 선수가 올해 30분 때려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또 100억 줘야 돼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계약을 하느냐가 우선 관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가 몇 승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몇 이닝을 던질 거냐 이걸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최정 선수를 얼마로 줄 거냐 이렇게 할 때 몇 년 계약할 거냐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 계약을 할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최정 선수가 87 빠른 87년. 그렇죠. 87이면 37, 뭐 8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플랜이 있으니까 8년에 100억이면 뭐 모두가 오케이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번 그거 궁금했어요. 그 정도 되는 선수는 또 적해주기도 그렇고 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완전 그런 선수라서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이승용 감독이 그래도 이 지금 현재 플로리다 캠프 이어진 대만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들하고 코드는 잘 맞더라고요. 왜 그런 왜 그런 눈을 보시는 거죠? 진짜 잘 맞더라고요. 짧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는 감독이라서 코치진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뭐 물론 초보긴 하지만 코치진도 거의 초보고 하지만 이승용 감독이 선수단을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모습은 좀 생각보다 저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물론 지금 분위기 다 좋지만 SSG의 우려했던 포인트는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뭐 현대 주장 때부터 리더십이 있는 분이잖아요. 좀 리더십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감독으로서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선수 코치로서 리더십하고는 코치를 잘했다고 감독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치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수가 있는 거 보는 거죠. 사실 코치 경력이 그렇게 많은 많은 편도 아닌데 외부에서 뭐 SS 문제점을 확실히 타겠다고 하시니까 잘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사실 근데 저는 사실 SSG 올해 제일 기대하는 선수는 하재훈이거든요. 하재훈. 사실 하재훈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 엄청 무궁무진한데 물론 나이가 지금 이제 네, 있죠. 30대 중반이지만 거기도 그렇죠. 이 선수가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뛰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일 수도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 한번 저는 기대해 봅니다. SSG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연스럽게 삼성 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아, 삼성도 이 키움만큼이나 걱정이 많은 팀. 네. 일단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왜 약팀 이렇게 하는데 외부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전력이 확실히 처진다. 이하구로 평가하는 해서 거의 다 압도적이더라고. 심지어 이제 이 기자들도 네. 삼성의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작년에 삼성이 역전패가 가장 많은 팀이었는데 네. 지난 겨울에 불펜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마무리 투수 2명을 네. 데려왔는데 거기에 오승환 선수가 아무리 기량이 꺾이고 있다고 해도 지난해 30세이브를 했어요. 네. 리그에서 30세이브를 할 수 네. 있는 그건 특급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물론 네. 기복은 A급이죠. 있었지만 예, A급 투수 3명이 마무리했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했을 때는 지난해 역전패를 가장 많이 당한 팀이 마무리 투수 3명을 보유하고 있어. 불펜 강해졌잖아. 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이나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거든요. 못할 것이다. 저도 네. 비싸게 보는 게 네네. 아무리 투수 3명을 보유해봐야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아니, 전에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7회 뭐 오승환, 8회 임창민, 9회 김재윤, 6회까지만 이기면 되잖아요. 예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통합 우승을 했던 삼성처럼. 6회까지 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다는 게 거기 가기 전에 6회까지 이미 승부해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죠? 이미 선발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뷰캐넌이 빠진 게 저는 NC에서 패디 빠진 거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뷰캐넌이 있으면은 이 조합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괜찮은데. 시너지가 나는데 지금 뷰캐넌이 없어요. 뷰캐넌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요? 저 그냥 멘트 던졌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네. 삼성도 이제 NC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네, 사실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가 까봐야지 하는 거죠. 4년 연속 에이스 역할했던 뷰캐넌이 빠졌어요. 15승이 빠졌죠, 사실상. 그 패디는 1년만 뛴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빠진 거 같고 네. 4년 연속 에이스로 활동하고 활약하고 4년 동안 이제 그 뷰캐넌이 나오면 그 연패 스토퍼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빠졌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선발 중에서 외국인 투수 2명은 봐야 아는 거고 나머지 원태인 정도잖아요. 원태인.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아까 저는 단장님이 지금 타선 얘기하셨지만, 네. 저 투수 얘기. 네. 전 타선도 걱정이에요. 저 타선도 왜냐면 이제 육각형 구장을 쓰고 있는데 네. 타자들이 가면 모두가 홈런 칠 수 있는 구장, 그러니까 실컷 네. 같은 느낌이 드는 구장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의 거포라고 할 수 있는 타자가 누가 있느냐? 구자욱 선수가 있다고 하지만 구자욱 선수는 똑딱 그러니까 강민호 있죠, 강민호. 강민호 선수 이제 네. 언제적 강민호? 근데 제일 나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네. 삼성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삼성은 다 이제 어떤 전략으로 과거 지난해까지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타자를 수집한 야수 플랜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 캐릭터예요. 좀 똑딱 진짜 똑딱 네. 캐릭터. 네. 근데 타격력이 있는 타자가 그렇게 없고 또 뭐 NC하고 비교를 딱 해봐도 NC는 진짜 좀 약간 출루율도 좀 많이 높고 뭐 이게 좀 검증된 똑딱이들이 많다면 여기는 이제 커가는 똑딱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삼성 타선은 힘 누가 겁도 안 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삼성의 가장 큰 고민은 타선이다. 단장님 말씀대로 6회 전까지 좀 이기고 있어야지 투수들이 뒤에서 따다닥 막아야 되는데 뭐 선발 투수도 저거 이제 타선까지 이렇게 흔들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7, 8, 9 필승조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선발도 약하고 타선도 타선도 약하고. 약하고 결국 오재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오재규 선수는 확연히 이 에이징 커브가 눈에 띄어버리고 그러면 외국인 타자 맥키넌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삼성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박진만 감독도 작년에 이제 좀 부침이 있었고 좀뭐 초보 감독 소유가 세게는 있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박진만 감독이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작년과는 다른 캠프, 뭐 작년에는 선수들을 좀 굴리는 스타일, 올해는 좀 훈련량이 많아. 네, 훈련량을 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감독의 어떤 이게 될지 또 사실 팬들한테 요건 좀 많이 드셨잖아요. 작년에. 네, 올해도 네, 본인이 많이 흔들리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외부의 이런 시선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쓰지 않나? 아니 뭐 그런데 예,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종렬 단장이 가서 전체적으로 팀의 위크 포인트 찾아가지고 처방을 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거기에 너무 두드러진 포인트만 좀 지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종렬 단장의 불펜 강화를 해서 완전 올인을 했죠. 사실 그 전략이 나쁜 전략은 아닌데 다른 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 외부에서 전문가나 이제 관계자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이 초반에 가장 만약에 우리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삼성이 가장 빨리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누굴 줘야 되잖아요. 줄 사람 있나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선수. 고만고만한 선수들 돼야 되는데. 그렇죠. 리그에서 폭급을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 현재. 그렇죠. 누굴 줘요? 걱정이 크네요. 삼성은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담당 기자들한테 전체적인 전망을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 준 담당 기자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자들도 꽤 많은 거 보면 담당 기자들도 좀 약간 올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약해 보이는 게 다른 팀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사실 여기도 돈 썼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썼는데. 이종렬 감독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스토브리그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현진만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LG, KT, 기아 3강에 두산 하나까지 거의 지금 5강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더 약해 보이는 거죠. 전력 보강은 분명히 했는데. 그럼 단장님은 삼성이 이야기라는 평가가 많은데 단장님도 좀 동일하신 편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삼성은 좀 좋은 얘기는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선수가 올해는 이제 정상적인 전력 본인은 대놓고 지금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자기는 미국 갈 꿈은 없다. 일본 가고 싶었는데. 일본 옛날부터 그랬어요. 일본에 한데 좀 올해부터 이제 커리어를 이제 좋게 가려면 잘 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더 좋은 시즌 만들겠다. 국내 빅캐논이 빠진 만큼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좀 한번 팀 마음대로 기둥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되게 보면은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성향이나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 같아요. 네네네네. 어째 잘하고 진짜 야구만 보고 이런 선수라서 또 얼굴도 잘생겼고 저랑 또 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는 응원할 사심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해 3위였던 SSG 그리고 지난해 8위를 차지한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성현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